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완전 분석 비용과 수익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영과 회계교재 4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다음과 같이 예금이자가 입금되었다. 결산이자는 10만원인데 법인세 원천징수한 게 14,000원이고 차감지급액 86,000원만 입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엔 보통예금 86,000원 그리고 법인세 먼저 낸 거 있죠. 선납세금 14,000원 대변엔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월 2일 정기예금 1,000만원이 금일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되었다. 이자 수익을 미수수익으로 계산한 금액은 없다. 법인세는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정기예금 초액은 1,000만원이고 이자 소득은 60만원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는 84,000원이고 나머지 1,051만 6천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원하고 이자 수익 60만원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 있죠. 이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이 84,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1,0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 6일 상품 매입처인 경일전자가 당사의 외상매입금 1,6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이중 50%를 면제해주다. 당사는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았죠.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차변엔 외상매입금 1,600만원이 감소하고 대변엔 면제받았죠. 이 면제받은 계정 과목이 채무면제이익입니다. 8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800만원이 됩니다. 이 외상매입금이 조기에 지급하는 거라면 채무면제이익 대신에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6월 11일 원재료로 구입한 것 원가 200만원, 시가 300만원을 공장종업원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공장종업원의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금액은 시가가 아니고 원가 들어갑니다. 원가 200만원 그리고 대변엔 원재료 200만원 원재료가 대변에 있으면 조교 8번입니다. 조교 8번 원재료 그리고 상품 그리고 제품 이런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대변에 올 때는 조교 8번을 반드시 기입해 줘야 됩니다. 6월 12일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직원 등과 협의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월 부담금 5천만원, 생산부 직원 3천만원 포함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확정기여형은 통장을 그러니까 종업원들 이름으로 만드는 겁니다. 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에게 이미 준 걸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생산부 3천만원이죠. 제 3천만원이 되고 또 퇴직급여 영업부 판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엔 보통 예금 5천만 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6월 13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고 퇴직금 추계액 70만원과 운용에 따른 관리수수료 15,000원을 함께 국민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불입하다. 여기는 확정급여형이죠.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70만원.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15,000원. 대변엔 보통 예금 71만 5천원입니다. 6월 14일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 30만원이 입금되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미래설계증권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확정급여형이라 그랬죠. 확정급여이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30만원. 그리고 대변엔 이자 수익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 사무직원 홍길동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 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는 1200만원이고 소득세를 뺀 게 40만원이고 차감지급액은 1160만원이다. 홍길동의 퇴사 직전 회사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00만원이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만원 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일단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인데 사무직원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죠. 여기서 40만원을 차감했죠. 소득세. 예수금 처리합니다. 예수금 40만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160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됐다면 이 보통예금 대신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6월 16일 영업부서의 난방용 유류대 35만원, 수도 강렬비죠. 공장 작업실의 난방용 유류대 74만원, 가스 수도료입니다. 보통예금 2차로 결제하였다. 차변에 수도 강렬비 35만원, 또 공장 작업실의 유류대 가스 수도료 74만원,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 영업부 건물에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건물 소유주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 부가세인데 원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임차인이 부담을 했네요. 임차 계약 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0만원이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6월 18일 생산직 직원을 위한 워크숍에 초청된 강사 김미숙의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강사료가 80만원인데 김미숙의 병비가 64만원 들어서 소득을 16만원으로 책정해서 20% 세율 소득세 32,000원, 지방소득세 3,200원 두 개 더해서 35,200원이 바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분기하면 차변의 교육훈련비, 생산직이니까 제저, 교육훈련비가 80만원, 대변엔 예수금 35,200원이 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764,800원입니다. 6월 19일 화재로 인하여 공장의 기계장치 취득금액 1,0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450만원 소실되었다. 화재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았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소실에 대한 계정 과목은 기 설정된 것 중 가장 적정한 것을 선택하라. 기계가 탔죠. 대변의 기계장치 1,000만원이 감소합니다. 차변엔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게 450만원입니다. 화재가 나서 자산이 손실받죠. 이것을 우리는 재해손실합니다. 재해손실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전표에 관련된 분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